네, 6.4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지역 현장에서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YTN에서는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에게서 직접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 수원의 화성행군 행사에도 가고요. 네. 박응통대 회장 이취임식에도 가고, 시영, 안산, 군포, 화성,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지역 현장을 속속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계신데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지난 6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출마 회견을 하셨는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 지난 6일에 당시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좀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여성에게 척박한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 국회의원 4성, 당대표 최고위원을 거치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3대박 경기는 민생이 살아 숨쉬는 민생대박 경기, 경제가 살아 숨쉬는 경제대박 경기, 통일로 나아가는 통일대박 경기입니다. 네, 여성에게 촉박한 정치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후보로서 뭔가 좀 남다른 강점이 있을까요? 강점이 있죠. 생활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경제사정의 한계선상에 있는, 사실 여성들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발발 떠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 때문에 기초 노령연금을 가지고 노인 세대에게 2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빨리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활 경제의 어려움들을 알고 또 그런 생활 경제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의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혜훈 의원도 지금 여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네. 그럼 그 구체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여성들 후보가 되면요, 한국 사회가 굉장한 연고주의 사회예요.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이 생기는데 이제 훨씬 더 평등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고요. 여성들은 아무래도 그 유연함이라든지 상상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그 계획되고 또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성 사회의 권력 중심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불합리한 많은 것들이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뭔가 좀 그 정책들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 기자회견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정책 기조로 5거리, 3대박 경기 그리고 3첨단 경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연관이 있는 건가요? 통일대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제가 통일대박을 경제대박, 민생대박과 같이 내세운 것은 통일이라는 게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중심인 경기도가 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함께 네. 지방자치를 교류라는 측면에서 경제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와 그 통일 대박을 얘기하는데 그 창조 경제나 통일 대박을 할 수 있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상한 8대 경기도 공약이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그 훨씬 더 솔직담백하고 유연하고 끈질긴 추진력이 있는 여성 도지사만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현재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제 3명입니다. 네. 그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원유철 의원, 그리고 정병국 의원, 그리고 이제 네. 지난주에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그 김 의원님이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좀 고심을 많이 하셨던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2006년도에 현재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경선을 했어요. 네.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 끝에 아슬아슬하게 제가 석패를 했는데 네.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첨단 경기 또 평화 관광공원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교육비 반값도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 예. 리모델링 경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래도 내가 이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고 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당내에서는 그런데 남경필 의원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남 의원이 아직까지 이게 뭐 원내대표에 좀 더 뜻을 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른바 이 중진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저도 국회의원 4선을 지냈고 예.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중진 차출론이라고 하면 전데 남경필 의원님과 저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른데 네. 남경필 의원님께서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문헌국회, 놀고 네. 먹는 국회를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회가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정말 그 어르신들도 원하고 자녀들도 원하는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갖고 해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현역 지금 나오신다는 분들이 여러분 많은데 저는 현역 의원님들이 그 기초노령연금 해주기 전에는 국회에서 나오시면 안 된다. 무책임하다. 왜 국회의원 되셨느냐. 네. 그건 뭐 내부반에 수류탄 던져놓고 당신들만 나오시면 그 내부반이 쑥대밭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선을 진출하시게 되면은 야당 의원들과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야당에 일단 어떤 그 후보들이 나와 있는지 면면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당에서도 김진표 원혜영 의원 그리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지금 보시고 있죠. 예, 가세에서 치열한 경선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분들과 대결을 할 경우에 김 의원님만의 그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의 강점은 창의력과 추진력입니다. 지금 앞서 말한 세 분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네. 일산에서 제가 킨텍스 원투라든지 방송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이러닝 센터라든지 네. ITBT랑 관계된 새로운 그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저는 한번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에서 공약 이행률 1위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 수첩에 경기도를 위한 아이디어가 51가지나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여성다운 끈질긴 네. 생활 경제의 실속 이런 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첩에 적힌 51가지 가운데 경기도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시나요? 경기도 자체는 교통이 제일 시급한 현안이에요. 예.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해야 되고요. 네. 경기도를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연결시켜서 회사와 학교와 지역을 연결시키고요. 네. 지역을 특성화해서 경기도를 IT, BT, NT의 글로벌 1등 메카로 만드는 것이 제일 기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이 북부와 남부의 그 발전상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 북부는 교통도 미흡하고 예. 또 생활 환경도 미흡하고 산업 구조도 미흡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벌써 뭐 8년 동안 그 분도론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네. 현재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여건을 어느 정도 균형화한 다음에 각 지역별로 특성화한 정도를 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지금 분도화하면은 오히려 경기 북부를 차별화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아직은 합니다. 시기상조다. 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뭐 앞서 다른 그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분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새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많은 경제인들이 힘듭니다. 현재 상황들을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첨단 서비스, 첨단 지원 시스템을 각 기업인들이나 각 사회 조직에 연결을 해야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맏딸처럼 맏며느리처럼 경기도를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세계로 가는 지평선으로 여는 그런 실천적인 경기, 그리고 생활력이 나아지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